네, 시장을 이겨라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안산지점 조상기 PB와 함께하는데요. 한마디로 딱 찍어 얘기하면 지금 장에서 살만한 종목,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뭐냐? 예, 이겁니다. 조상기 PB 인사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상상황은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은 위로는 좀 부담들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종목을 공략하고 그런 점에서 보는 건데요. 먼저 지난 9월 말에 한진칼을 말씀하셨습니다. 한진칼은 요즘 뜨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얘기하셨을 때는 이런 사모펀드 지분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고 얘기하시진 않았을 텐데 지금 수익률을 계산하면 46%거든요. 점검 한번 할까요? 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한진칼 주가가 11월 달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추천했을 때 당시에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유가가 고점을 찍었다 판단했기 때문에 유가가 좀 더 하락하게 되면 대한항공의 실적이 증가해서 그에 따라서 한진칼의 주가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타 자회사들도 적자 사업부에서 이제 조금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진칼의 실적이 성장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기업 지배구조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KCGI라는 사모펀드가 그레이스 홀딩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한진칼의 주식 지분 9%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시에서 보유 목적에는 경영 참여 목적을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타 과거에 있었던 경영 참여 목적을 밝힌 사모펀드들의 주가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주가가 오르면서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진칼도 그와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제가 추천했을 당시에 기업 지배 구조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추천드렸던 이유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동이 되게 되면 한진칼도 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PF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한진칼은 그리고 조양호 회장의 일가는 아무래도 내년 3월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긍정적인 기업 지배 구조가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호적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주식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됐으면 이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이 주가에 대한 대응의 영역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주가가 상승해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지만 누군가는 우호적 지분 확보를 위해서 매수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상방을 좀 열어놓고 일부 수익을 실현하시되 일부는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요. 미리 지금 저점에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일부 또 팔 때도 나눠 팔고 살 때도 나눠 사고 이게 전통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 자, 오늘 얘기할 쪽은요. 일단 클라우드 시장,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또 거죠. 클라우드 시장 쪽 얘기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쪽은 어떤 모멘텀들이 있습니까? 네. 네, 일단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시장에서 정보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에 따라서 이 클라우드에 저장을 했다가 또 인출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클라우드라는 명칭부터 조금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건 구름이죠. 예. 영어로 표현하면 구름인데 그 구름이라는 거는 일반 기업들에서 인터넷 노트북이라든가 PC라든가 우리 가지고 있는 모바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보를 이 클라우드라고 표현되는 컴퓨팅 IT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서버에 저장을 해두면 어디에서도 꼭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이 모바일을 밖에 외부에서도 그리고 노트북을 통해서라도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형태가 이 구름이라고 표현되는 컴퓨팅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국내에서는 삼성 SDS라던가 SK CNC, LG CNS라는 이 대기업들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시장은 2019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서 그 기업들이 이미 기존의 네트워크를 좀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그리고 애프터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안정성이라든가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글로벌 기업들보다는 국내 IT 기업들을 조금 선호하지 않을까, 고객사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2019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을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한 2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이 200조 원으로 추정되는 시장에서 약 1%밖에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아직은 시장의 초기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룸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슈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서 정부 부처라든가 기관 지방 자치단체라든가를 통해서 모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IT 시스템에 대한 민간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국내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정부 부처를 고객사로 누릴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조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연평균 한 20.5%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성장감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S라든가 더 좋은 비즈온 등이 이 외산 서비스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높고 국내 업체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시장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된 기업을 꼽아볼까요? 예. 일단 대형주로는 삼성 SDS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가 모든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AI, 솔루션 이 4대 전략 사업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향후 사업 영역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에서 좀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의 SDS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기획 등 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을 영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고객사들이 우량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그만큼 이 모바일 중심의 관계사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동시에 올해부터 이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 대외 기업 고객향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부만 통해서도 올해 매출액이 한 6,8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2020년까지는 약 1조 원 정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높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사업부를 삼성 SDS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스마트 팩토리라고 불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이 그룹 계열사들이 아무래도 제조업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공장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이 삼성 SDS가 꾸준히 수주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 부분도 2020년에는 매출 1.2조 원을 달성 목표를 밝혔고 전문가들은 이것 또한 추가적으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걸 결론을 드리면 이러한 신사업 IT 서비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신사업 IT 서비스 영역에서 삼성 SDS가 가지고 있는 4대 전략 사업이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다. 성장성도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강하게 돌아나오는 종목이 바로 삼성 SDS입니다. 삼성그룹이 힘을 줘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기업이 있습니다. 예. 네, 삼성 SDS가 대형주였다면 더 좋은 비전은 약간 중소기업을 고객사로 한 네. 매출을 나오는 회사입니다. 국내 ERP 시장 점유율 1위인데요. ERP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자적 지원 관리라는 시스템입니다. 기업 회사에서는 재무팀, 회계팀, 제조팀, 영업팀 여러 가지 다양한 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팀들이 전사적으로 정보를 공유를 하려면 어느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 시스템을 납품하는 회사가 더 좋은 비즈온이라는 회사입니다. 저사양 ERP에서 고사양 ERP 솔루션으로 신사업을 전환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중소기업을 고객사로 한 시장 점유율 1위의 강소기업입니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클라우드 사업이 24%씩 1년마다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비즈원이 비즈니스가 높게 실적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 클라우드 사업부가 연평균 40% 정도의 매출 성장을 가져오고 있고요. 2019년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 2,580억, 영업이익 63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높게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이미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 있는 더 좋은 비즈온은 앞으로도 향후에 추가적인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이 높은 성장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올해 6월에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요. 현대백화점그룹과 1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을 영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외산 ERP 시장에서 외산 ERP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던 시장에서
국내 기업인 이 더존비전이 지속적으로 대기업과의 관계도 좀 좋게 가져간다면 중소기업을 이미 시장 점유하고 있고 대기업도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업도 여러 가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관심을 가져볼 타이밍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 보이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핵심적인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야이고요. 삼성, SDS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바로 이제 더존비주온이지 않습니까? 더존비주온까지 SK증권 안산지점 조상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좀 눈치 보기 형국인데 그런 가운데 조금 오르네요. 예, 코스피는 3포인트, 코스닥이 4포인트 올라서 진행 중입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빅 이벤트를 놔두고 있어서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예, 잘 대응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